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17절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확인 설명 업무의 의미 내지 법적 성격에 관해서 아웃라인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행위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닌 중개 업무가 바로 확인 설명 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우리 법의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공정한 중개의 의무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해서는 거짓 때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방법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도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과 입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규정을 두고, 또 이 확인 설명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중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때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즉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우리가 유형화시켜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1, 2, 3, 4 네 가지 종류로 세분화해서 확인 설명과 관련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책임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11페이지에 우리 구체적으로 법 제25조 1항의 규정을 검토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의 법조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지만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무의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즉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될 업무가 바로 확인 설명 업무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때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할 사항으로 우리 시행령 21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주로 9가지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기본 확인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공부 및 현장 답사한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게 돼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항들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한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을 뒤에 가면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에 따르면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별로 우리가 기재하는 요령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항들을 확인해가지고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설명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법 조문상으로는 단순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성실 정확의 정도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법률관계, 즉 중개계약에 관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실 정확한 정도의 의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기울여서 확인 설명을 했다라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구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르면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규정 위반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하는 부분을 줄을 꺼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25조 1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인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판례에 따르면은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그 확인 설명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 즉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2008년도 판례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즉 중개 의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 최근에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조차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은 방금 앞에 이제 우리가 주로 9가지라고 시행령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제가 주로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시행령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는 주로 중개 대상물이 토지나 건축물이었음을 전제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 있는 사항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해서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모박스의 확인 설명 사항을 주로라는 표현을 쓴 거다. 소위 예시사항이다라는 거죠. 이 시행령 21조 1항이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이 토지일 경우에 토지의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지금 이 네모박스 안에 예를 들면은 5번, 6번, 7번 같은 이런 상태에 관한 사항, 즉 시설물의 상태나 벽면 및 도배 상태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개대상물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벽면 및 도배 상태 같은 건 주거용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일 경우는 필수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문제에 이런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먼저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내는 것은 상당히 출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물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개대상물이 토지일 경우에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카면은 지금 이 네모박스 9가지 중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도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박스는 일단은 토지와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었음을 전제로 해서 알겠어요. 주로 확인 설명할 사항을 입법자가 규정을 해뒀는데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생각해가면서 확인 설명 사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학습할 때는 이 9가지를 암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어찌됐든 시험 출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5번, 6번, 7번이 왜 새까맣게 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네모박스 밑에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위임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민법상의 수임인처럼, 즉 위임관계 일반 당사자인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 92년도 판례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매도인
대부분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 설명해야 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100% 다한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받는다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일치 여부를 자연인으로서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래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필요하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까지도 조사 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부합되는 행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판례로서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겠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즉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면은 그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의뢰인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는 이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된 확인 설명 행위가 되겠다라는 것이 또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개업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에 주로 9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것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대법원이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의뢰 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시행령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로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을 하는 거죠. 그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게 되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동원하든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한 사항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때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요 어느 정도 끝 설명을 해야 되느냐. 결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부합되도록 설명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봤죠. 그 판례 사례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런 정도로 행위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등 권리를 채우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서 조사 확인하는 자세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즉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 보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인다라고 본다는 것이고 또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충분한 것이지만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대법원 판례는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권은 우리가 확인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 즉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매도 의뢰인 측에 이전 의뢰인 측에 협조가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쯤에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한 조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결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태에 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험 출제거리가 뭐가 되느냐면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냐 이것이 시험 출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교재 하단부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하는 것은 아까 확인 설명사항 주로 9가지 중에 5번, 6번, 7번 새까맣게 칠해놓은 범위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상태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을 나중에 실무에서 보게 되는데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은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은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1, 2, 3, 4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일 때 2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3 서식은 토지가 중개대상물일 때, 4 서식은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일 때 사용하게 되어 있는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이죠.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 서식이 전부 다 구성 항목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해서 기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 전문상으로는 5번, 6번, 7번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5번, 6번, 7번 이외에도 서식에 따르면은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중요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적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5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하면 확인 설명사항 5번, 6번, 7번에 관한 사항 플러스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 측이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죠. 자, 제일 밑에 5줄 읽습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 중개 완성 시에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신설된 조문으로서 이렇게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하더라면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두고 있습니다. 자, 115페이지에 3번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 및 날인 교부 보관 의무인데 법조문 25조 3항을 읽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부터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했는 사항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서면이 바로 네 종류의 서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단일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2007년도쯤에 우리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서 4가지 종류에 따라서 확인설명서 서식을 달리 선택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로 한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법령 문제가 아니라 실문제가 이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 다르겠죠.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다르니까 그 서식의 기재사항의 차이점, 공통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서식별로 기재사항적 범위의 차이점을 뒤에 실무편에 가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에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확인설명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지만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권에 관해서 확인설명 행위라든가 이런 중개 관련 업무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바가 있다면 그 중개행위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그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에 그치지만은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 앞에서 학습했죠. 15조 2항 소위 간주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 취급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확인 설명할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바로 실무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에 우리 법 제26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조 1항을 읽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도 마찬가지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것 뿐이지,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부터 작성하고, 그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조금 전에 학습했던 확인설명서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중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요구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때는, 아니면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때라도 116페이지 제일 위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규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조항이죠. 그래서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지만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건에 관해서 거래계약서를 함부로 작성 교배줘가지고 그 거래계약서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해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면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배준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건에서는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정 서식으로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있느냐? 우리 법에서는, 자, 교재 보면은 국토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지만은 현재 권장 서식을 규정해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빈백지를 꺼내가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의 거래계약서 서식을 작성해서 중개사무소에 보고하고 있고, 그 서식을 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서명 및 날인한데, 이렇게 협회가 보고받은 임의 서식을 사용하든 빈백지를 꺼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든 우리 시행령 2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의 네오박스 요거는 별표 표시를 해두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되고, 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때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방금 읽었다시피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가지 사항을 기억하실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 다 한 부분씩 있을 겁니다. 거래계약서 어떤 모델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두시면은 시험장에서는 그 모델이, 양식이 기억이 나서 필수적 기재사항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재도 아마 저 실무편에 273페이지에 우리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서식을 수록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 8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법에는 이게 거래계약서에 들어올 성격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었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현실에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개사항으로 포함시킨 개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16페이지로 와가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당연히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규정은 확인 설명서 서식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준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에 관한 우리 법 제26조의 규정도 학습이 마무리됐고요. 이것도 실무에 가면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 문제는 대체로 보면은 민법의 지식을 많이 활용해서 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회사항 9가지를 기재할 때 주의를 기울일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런 관점을 민법 지식을 활용해서 한 문제를 실무편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117페이지에 19절 우리 법 제29조에 규정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법 조문은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은 업무 처리 원칙을 선내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9조 1항을 두 줄을 읽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빠졌다라는 거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29조 1항이고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무를 제시했다고 보기보다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개 업무를 수행하든 큰 원칙을 선언해놨다라는 이런 추상적으로 선언해놓은 이런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신의 성실에 따른 공정한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118페이지에 보면 2번에 비밀 준수임에 관한 규정이 우리 2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때때로 좀 등장하는 부분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 붙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더 나아가서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하겠죠. 자, 근데 이 비밀이 누설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법조문상으로 보면은 제외한다 해놨으니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법 규정에 따라서 비밀이 누설된 경우에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은 우리 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로 유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폭행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이 비밀 준수 의무도 위반도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은 처벌할 수 없던 그런 범죄입니다.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범죄행위지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조 업무처리 원칙 규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까지도 학습을 마무리했고요. 쉬었다가 20절에 손해배상처인과 업무보장 설정에 관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